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낭독이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 발언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우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피플포스트 서울센터 소영민 활동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공인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는 이수연 변호사님께서 개정안 취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1년 전인 1994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 뒤편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본 개정안에 정신적 장애와 공적 보조원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를 넣기 위해 누구보다 발로 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 부산과 서울에서 애쓴 변호사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신 국회의원 및 관계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0수년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해 차별에 맞서며 수없는 간담회와 기자회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발달장애인들에게 무슨 권리, 무슨 참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참정권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또한 최신 조사인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인 가구는 26.6%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가족이나 지명할 수 있는 2명이 없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독립되어 투표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적 보조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접근성 보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 오늘 발의되는 개정안입니다. 투표보조 관련 차별구제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플포스트 서울센터 소영민 활동가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포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소영민입니다. 피플퍼스트는 지난 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선거의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해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가의 일을 맡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투표의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표소가 낯설고 복잡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투표용지에 적힌 글씨 정보가 헷갈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손떨림 하나 때문에 한 안에 맞춰 도장을 찍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발달장애인입니다. 우리는 투표의 과정을 도움받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와 공적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는 여러 지역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원 후보자 등에서는 친절하게 지원을 받았지만 사직동과 공덕 등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다며 차갑게 거절하기도 하고 사직동의 경우 손떨림이 있는지 시험을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차에 지원을 받은 동료들은 투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절차를 지원하지 못한 동료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소를 나와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동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일까요? 왜 청년효자들처럼 친절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우리는 투표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로 공적 조력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도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투표를 한다고 말하거나 기회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안에서 투표할 사람을 결정하고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누구를 뽑았는지 알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 조력인을 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권리위원회는 우리를 귀찮은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 보장을 외침으로써 들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선희 의원님과 박김영희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선희화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희화 용해인은 지난 3월 25일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 보조 용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오늘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를 위해 두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를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 이후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 투표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를 이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기표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 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기표가 불가능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이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 보조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투표 보조 대상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혼자 기표 절차를 수행하기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여 실제적인 투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명제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권리를 묵살해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한국피플포스트는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의 각각 2심 재판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 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 각각의 2심 재판 결과에 불복,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서미화 용해인 의원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용해인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1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꼭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서 다음 선거 때
앞에서 거부당하는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이 꼭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죠?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브리핑 한 건 하겠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박유하 교수 특별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십시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키로 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학문의 영역 뒤에 숨어 공공연히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동원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선생님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소녀상을 공격하는 친일 극우 세력의 주장과 판박이입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초판에서 삭제되었던 구절입니다. 적어도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있다면 개인 범죄, 국가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강제 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 대법원 판결로 삭제가 취소된 본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역사 왜곡의 문제를 학문의 자유로 뒤틀어버린 대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학문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왜곡은 학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의 영역으로 전파되고 역사 왜곡으로 확산되며 친일 극우 세력 난동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짓입니다. 학문에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습니까? 박유하 교수 공로상 수여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또 다른 역사 왜곡이자 명예훼손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박유하 교수 공로상 수여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